명탐정 수학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율을 알아볼까요? 인데요. 자, 학습 문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비율을 알고 비율을 구하여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8쪽 그림을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도넛을 팔고 있어요. 자, 먼저 처음에 있던 도넛의 개수는 보니까 20개네요. 그쵸? 자, 그리고 그 중에 10개를 팔았대요. 20개 중에 10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판매한 도넛의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의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처음에 있던 도넛 수와 판매한 도넛 수는 각각 몇 개인가요? 네,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20개인데 판매한 도넛의 수는 10개입니다. 처음에 있던 도넛의 수랑 판매한 도넛의 수를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색칠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개를 색칠해주고 판매한 도넛 수 10개를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B를 이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있었던 도넛 수에 대한 한마디로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양은 우리가 뒤에다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대 2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량을 분모에 20으로 두고 비교하는 양인 그 양에 대해서 이제 10으로 이렇게 분자에다가 놔둔 분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소수로 바꾸니까 0.5라고 이렇게 0.5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78쪽 밑에 있는 거 보니까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분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지금 배운 10대 20을 보니까 비교하는 양을 앞에다 써주고 기준이 되는 양을 뒤에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이렇게 했을 때 뭐뭐에 대한 이것을 기준량이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알기 쉽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분수로 나타내면은 이게 분모가 된다. 분수 중에 밑에 있는 분모가 된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비와 비율을 배우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 체크해 주세요. 자, 79쪽 직사각형 모양 액자가 2개 있습니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자,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구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각각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로에 대한 한마디로 세로가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가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세요. 그러면 가로 비는 뭐뭐 대 뭐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가 앞에 나오겠죠? 가는 가로 25 대 세로 20 그리고 나는요 가로 15 대 세로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 분모가 세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분의 25 그 다음에 나는 12분의 15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때는 기하분수로 간단하게 4분의 5 그리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수로 나타내니까 4분의 5는 1.25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 보니까 지금 비율이 4분의 5, 1.25로 같아요.
자, 액자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르지만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그것에 대한 비율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79쪽에 3번. 준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준기네 모듬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원래 8명이서 써도 되는 건데 6명이서 썼어요. 그리고 지엔의 모듬은 3명이서 6인실을 사용한 겁니다. 원래 6명이 써야 하는 써도 되는 6인실인데 3명이서 쓴 거예요. 와, 되게 좋았겠다. 넓게 썼으니까요. 자,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자, 8인실은 원래 8명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8인실과 6인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돼서 만약에 8인실인데 10명이 썼으면요. 와, 되게 많이 썼네. 되게 좁았겠다. 이렇게 그 기준보다 비교하는 양이 많게 된 거겠죠? 근데 8인실을 6명이 썼다는 거는 그래도 넉넉하게 썼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량은요, 방의 정원이 되는 것이고 8인실과 6인실이 이런 게 방의 정원이겠죠? 자,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실제로 방을 사용한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해보니까 8분의 6, 그리고 지엔의 모듬은 6분의 3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니까 4분의 3, 2분의 1이 되고요. 소수로 나타내니까 0.75, 0.5가 되네요. 자, 한마디로 지엔의 모듬이 더 넓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구 밀집도가 더 낮은 거겠죠? 자, 왜냐하면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의 수의 비율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자, 가는 4분의 6이 되고 그것을 약분하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자, 나는 10분의 15가 되고 약분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한마디로 비율이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수 보니까 2분의 3, 나도 2분의 3, 소수는요 1.5, 나도 1.5. 그래서 이 두 직사각형의 길이는 다르지만 비율은 같다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두 직사각형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실을 16cm, 28cm가 되도록 두 도막으로 잘랐습니다. 자, 그 짧은 도막의 길이에 대한 한마디로 짧은 도막 16이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cm는 비교하는 양, 그래서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7, 그래서 소수로 나타내면 1.7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긴 도막에 대한 이거는 기준량이 28cm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8분의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3번. 비율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준량이 4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분의 32. 그래서 5분의 4는 0.8 이렇게 되고, 자, 2번 12에 대한 한마디로 분모가 12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분의 15. 이거는 비로 나타내면요. 15대 12가 되겠죠. 네. 그리고 분수로 나타내면 12분의 15. 그래서 소수로 나타내면 1.2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수학 78쪽 비율을 알아볼까요?입니다. 1번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의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도넛이 20개였대요. 전체가 20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있던 도넛수 20개를 색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판매한 도넛수 10개를 색칠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있던 도넛수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뭐뭐에 한마디로 처음에 있던 도넛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에 대한 판매한 도넛의 한마디로 이게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는 양.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판매한 게 10개고 원래 있었던 게 20개니까 10대 2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한 도넛의 수는 여러분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훨씬 2배가 더 많아요. 판매한 도넛 수는 10개고 원래 있던 도넛 수는 판매한 도넛의 2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판매한 도넛의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보니까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판매한 거의 2배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판매한 도넛의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의 수의 몇 배이냐면요. 자, 20분의 10배가 됩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뭐 2분의 1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뭘까요? 바로 0.5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몇 배인지 보니까 2분의 1배 아니면 소수로 0.5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판매한 도넛의 수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78쪽에 밑에 있는 거 중요한 거니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거 분수를 또 소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비율은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한마디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모는요. 기준량이 되는 것이고요. 분자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은 20분의 10 또는 0.5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4단원에서 우리가 비와 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수학 78쪽 이어서 79쪽 보니까 2번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액자의 크기는 달라요. 지금 여기 가로는 보니까 가에서는 가로가 25cm 그리고 세로는 20cm 자, 그리고 나에서는 가로가 15, 세로가 12cm입니다. 자, 그럼 액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세요. 여러분, 세로에 대한 세로가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 기준을 뒤에 써주고 비교하는 양을 앞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여러분, 세로에 대한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한마디로 뭐 20분의 25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약분하니까 5로 나누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4분의 5는 소수로 나타내려면요. 선생님이 한번 100분의 뭘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25를 곱하고 여기도 25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100으로 분모를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가 125가 되겠네요. 곱하면. 자, 그러면 소수를 바꾸니까 1.25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로 뭐 4분의 5 그리고 소수로 1.25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세요. 여러분, 나에서 세로에 대한 이게 이제 세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대 12 이렇게 쓰는 거고요.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니까 12분의 15가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약분해 볼게요. 3으로 나눠보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똑같네요. 4분의 5 이렇게 그쵸? 자, 분수로 나타냈을 때 4분의 5니까 소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1.25가 되는 것이겠죠?
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액자의 크기는 달라요. 다르지만 자,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크기는 달라도 그 가로와 세로의 그리고 비율이 같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3번 준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준기네 모듬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지혜네 모듬은 3명이서 6인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모듬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 한마디로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래요. 여러분, 그러면 준기랑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각자 구해야겠죠? 자, 준기는요 6대 8이에요. 그 이유는 방의 정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뒤에 와야 돼요. 6대 8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비율로, 이거 지금 B잖아요. 그러면 비율은 뭐겠어요? 비율은 8분의 6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자, 지혜는요 우리가 3대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비율로 바꿔보면은 6분의 3이 되고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어느 방이 더 넓다고 느꼈을지 보니까 여러분 준기네는 4분의 3이고 지혜네는 2분의 1이에요. 한마디로 자, 지혜가 더 넓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기준에 비해서 만약에 8명인데 만약에 혼자 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8분의 1이잖아요. 그쵸? 이게 가장 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8명이서 썼다. 8인실을 8명이 썼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비율이 가장 작을수록 방을 넓게 쓴 겁니다. 자, 지혜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만약에 6인실을 혼자 썼어요. 그러면은 6분의 1이 되겠죠, 비율이. 근데 지혜는요, 가장 많이 썼을 때는 6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율이 작으면은 방을 넓게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4분의 3이랑 2분의 1 보니까 2분의 1을 분모를 4로 바꾸니까 4분의 2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4분의 3이랑 당연히 4분의 3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이 작을수록 방이 넓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방을 더 넓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어서 수학 익힘책입니다. 수학 익힘책 52쪽 1번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이걸 비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율은요 기준량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양을 나누기 기준량이라고 했어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라 했고, 이걸 분수로 바꾸면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한 가지 또 알려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수학 익힘책 푸는데 많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생각해보다가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은 수학책을 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책을 펴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보니까
이렇게 여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공부한 과정에. 그러면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고,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분수로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학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걸 이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막 바로 해답을 보면은 여러분 실력이 안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책 같은 걸 보고 다시 한번 개념이랑 원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과서랑 문제집을 봐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하다가 이제 한 10분 정도 고민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해답을 보는 이제 그래도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 쓰고 비율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비교하는 양은 뭐예요, 여기서? 네, 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량은요, 15가 되겠죠? 그럼 비율은 15분의 12가 되고요. 간단한 이거 분수 나타내면 3으로 나누니까, 자, 5분의 4가 되고, 이거를 또 소수로 바꾸니까 0.8,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은 7과 20의 비니까 이거는 7, 여기는 20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분수로 나타내니까 20분의 7이고요. 자, 이거는 100분의 35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0.35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9에 대한 한마디로 기준량이 9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비교하는 양이 27이겠죠? 그러면은 9분의 27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비율이 3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3번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분수로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거 분수로 바꿔보니까 10분의 6이 됩니다. 10분의 6은 약분하니까 자, 5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열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5분의 4가 되고요. 25분의 4는 열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에 대한 한마디로 이거는 12 대 16이니까 이건 16분의 12. 이거 약분하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의 4에 대한 비. 한마디로 이렇게 1대 4가 되고요. 1대 4가 되고 4분의 1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소수로 바꿔볼게요. 자, 25는 100분의 여기 곱하기 4 하니까 위아래 곱하기 4를 하면은 100분의 16이에요. 그럼 0.16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0.16. 자, 그리고 이거는 100분의 25네요. 그쵸? 위아래 25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10분의 6이네요. 그러면 0.6. 자, 4분의 3은요. 100분의 75로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75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4번. 두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여러분, 가로에 대한이니까 가로가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로가 기준량이 되어서 세로의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가는요 6대 8이 되고요. 이거는 분수로 바꾸니까 8분의 6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를 약분하니까 4분의 3. 이거 100분의 75로 바꿀 수가 있고 0.7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분수는 4분의 3, 소수는 0.75 이렇게 우리 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는요 기준이 가로잖아요. 그럼 15대
20이 되고요. 20분의 15가 됩니다. 위아래 5로 나누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100분의 75가 되고 소수로 나타내면은 0.75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4분의 3과 0.75. 여러분,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자, 비율이 같습니다. 비율이 같습니다. 이렇게 가와 나의 가나의 비율이 같다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5번 익힘책의 긴 쪽과 짧은 쪽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30cm 자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로가 짧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재보니까 21cm 나오네요. 짧은 쪽은 21cm, 그리고 긴 쪽은 27cm. 여러분, 긴 쪽은요 27cm고요. 짧은 쪽은 21cm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떤 게 기준일지 볼게요. 익힘책의 긴 쪽의 길이에 대한 한마디로 B로 나타내면 21대 27이고요. 비율로 나타내면은 27분의 21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3으로 약분해 볼게요. 3으로 약분하니까 9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길이의 B는요, 길이의 B는 이렇게 21대 2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긴 쪽의 길이에 대한 짧은 쪽의 길이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은 이제 27분의 21을 이거 약분하니까 9분의 7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니까 9분의 7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6번입니다. 동전 한 개를 10번을 던져봅시다. 던져서 나온 면이 그림면인지 숫자면인지 표에 쓰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동전은 10원짜리입니다. 10원짜리에는 여기 우리나라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유명한 다보탑이 나와 있어요. 그쵸? 이 다보탑은 지금 이제 신라 문화권이었던 경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원짜리는 다보탑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으로, 그다음에 숫자는 뒷면에 이렇게 숫자면이 있다는 거.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동전을 한번 10번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던질 거냐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쵸? 그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림. 여러분도 집에서 동전을 가지고 뭐 던져서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숫자. 네 번째도 그림. 다섯 번째 숫자. 여섯 번째 이거는 그림으로 봐야겠죠. 네, 그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림. 여덟 번째 숫자. 숫자가 좀 적게 나오네요. 자, 그림. 마지막 열 번째. 자, 숫자 나왔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그림이 나온 횟수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다 6번. 그래서 그림이 이제 횟수가 6번입니다. 자, 동전을 던진 횟수에 대한, 동전 몇 번 던졌어요? 10번입니다. 그러면 B를 써보래요. B. 한마디로 6대 10. 동전 던진 횟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뭐뭐에, 자, 이게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대 10 이렇게 됐고요. 동전을 던진 횟수에 대한, 이게 또 이제 기준이에요.
그림이 나온 횟수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보래요. 분수는요 10분의 6이잖아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5분의 3 위아래 2로 나누니까 그쵸? 소수로 나타내면요 여러분 10분의 6이었잖아요. 그러면 0.6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뭐뭐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 게 기준량이라는 거, 기준량은 분모에서 분모를 뜻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핵심 내용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